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통해서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번에 좀 뉴욕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뉴욕 시장에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시장을 볼 것 같으면은 별다른 어떤 변수가 없을 때 인플레이션 쪽으로 눈을 돌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나서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어제도 노력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고려하기에는 아직 고용시장이 취약하다. 고용시장에 여전히 깊은 구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연은의 정책 기조를 바꿀 때가 아니다.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일자리가 800만 개나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19일 날 발표될 예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20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겁니다. FOMC 회의록에 주목을 하고 있고 시장 자체는 인플레이션에 그다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떨어진 걸 굳이 인플레이션으로 붙일 이유는 없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저희 오프닝벨 시청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인플레이션에 대비한다 그러면 어떤 투자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볼 것 같으면 우선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하기 쉬운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식품처럼 필수품 같은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하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전가가 비교적 쉬운 기업, 예를 들어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또 수혜가 되는 그런 업종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원자재 ETF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투자에 둘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또 부담이 되고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그 가구업계라 그럽니다. 가구업계 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40% 올랐고 부자재 같은 경우에도 15% 이상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도 가격 인상 통보를 2번씩 받기도 한다. 그렇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구업계의 이 마진 폭이 거의 줄어들어서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힘겨운 데가 조선업계입니다.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에서는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후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철강 후판을 사용을 하는데 이 후판이 전체 선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선박 발주가 나와가지고 계약을 하고 후판을 사서 이 작업을 시작하는 때는 대략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시간에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후판 가격이 저렇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조선 업체들의 좀 이 수익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또 마이클 버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100주 돈으로 따져서는 5억 3,400만 달러어치의 풋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풋 옵션을 한 그 시기는 3월 말이고 당시에 테슬라 주가는 667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풋 옵션을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가진 이유는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보면은 탄소 배출권이 회사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런데 네. 실제로 웨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거다 하는 이 측면에 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마이클 버리의 경우는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좀 비관적인 입장이라면서요. 네, 전번에 우리가 한번 전해드렸죠. 그게 2월 22일 날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칼날 위에서 춤추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정상에서의 추락.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려고 이 트위터를
트윗을 갖다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트위터 계정을 모두 다 폐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후의 경고였다는 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2월 22일 이후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마이클 버리가 두세 달 보고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